가장 큰 특징은요. 요거 그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간다. 월령체라고 해요. 월별로. 달거리라고도 하고 달거리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농가 월령가라고 있어요. 농가 월령가. 그래서 농가에서 농민들이 월별로 그 농사 지을 때 이 절기별로 나눠가지고 할 일들을 달력에 이렇게 입춘우수 경칩춘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월별로 절기별로 농사 일을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모내기 하고 언제 경작하고 이런 것들을 부른 게 농가 월령가예요. 농민들의 이야기야. 근데 동동은 뭐냐? 똑같이 월령체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경들곡이 이별의 정원이자 사랑 노래잖아요. 사랑 노래의 대표적인 월령체. 근데 1월부터 12월이 사랑 노래인데 이것과 전혀 맞지 않는 이질적인 내용의 서사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서사를 보시면 자 덕을한 곤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덕을 앞전에 바치고 복을 뒷전에 바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사 부분에 신께 덕과 복을 바칩니다. 임금님께 복을 바치고 신께 덕을 바칩니다. 송축과 기원의 의미가 후대에 추가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질적인 내용의 구절이 들어가 있으면 후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첨가됐을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뭐의 특징이야? 고려가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후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후대가 언제야?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고려가요를 조선시대 한글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추가됐을 가능성. 그리고 궁중연회에서 연주될 때 자주 나오는 상투적인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태평성대를 기원한다든지 신께 비나이다 하는 거라든지 임금님께 비나이다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요거 말고 고려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절과 연으로 나눠지는 걸 1월, 2월, 3월로 나눴을 뿐이고 각 절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여음, 후렴구, 조음구가 들어가야겠죠. 여음, 후렴구, 조음구. 요거 찾으시고요. 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임의 처지. 그 다음 화자의 처지. 자, 임의 처지를 드러내는 거,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거. 화자가 임에게 바치고 싶은 사랑, 정성. 그러니까 화자의 태도. 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 그리고 화자의 처지와 임의 처지를 부각시키는 자연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물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화자의 태도와 정서, 화자의 처지와 임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지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출제 요소들이에요. 비유적 표현들 찾을 겁니다. 소재 찾을 거예요. 각 월별로 중요한 중심 소재가 있어요. 월별로 중심 소재와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절기별로 행해졌던 세시 풍속들이 있어요. 세시 풍속. 그러니까 세시 풍속이라고 하면 설날에 떡국 먹는 거라든지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 먹는 거라든지 세시풍속, 절기별 세시풍속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부터 할게요. 정월 1월입니다. 1월. 자, 날인물 동그라미 치세요. 날인물. 신앤물. 자, 정월의 신앤물은 아으가 뭘까요? 여음구, 여음. 아으, 여음, X. 뜻 없어. 아으 날인물은 어저 녹저 하는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해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손시원해서 한번 했습니다. 손시원 복습하세요. 누리 가운데 자 이 세상 가운데 나곤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모마 그러니까 화자는 세상에 태어난 나 홀로 널셔 줄쳐 화자의 처지 홀로 널셔 정월의 날인물은 얼었다 녹았다 변하기도 하는데 이제 1월이 되면 야 여기에서 말하는 1월, 2월, 3월은요 음력이에요. 음력이니까 양력 달력으로 치면 이제 초봄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니까 냇물은 얼었다 이제 녹겠죠. 얼었다 녹았다 하는 냇물과 달리
이 세상 누리 가운데 나고는 홀로 지내고 있는 외로운 나의 처지는 변함이 없구나. 이거야. 화자의 처지는 변함이 없지만 얼었다가 녹는 날인물과 달리 화자의 처지야. 날인물의 역할.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각 월별로 중심 소재 찾고 세시풍속 나오면 체크하고 그리고 그 소재가 하는 역할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첫 번째 1월에서 말하는 날인물은 변치 않고 늘 외로운 처지에 놓여있는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물. 이해됐지? 얼었다 녹았으니까 얘는 변하는 걸 거 아니에요. 변화하는 날인물과 다르게 변함없는 외로운 처지의 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날인물.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자, 외로움을,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자연물, 날인물. 그 다음 2월 보름에 아우 높이 현 등불 다오라. 높이 현 등불 닮았구나. 누가? 님이. 높이 현 등불처럼 밝게 빛나는 자, 임의 모습이 등불처럼 보인다.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존재. 온 세상의 밝은 등불과도 같은 존재.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그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인 거야. 훌륭한 인품과 내면의 소유자. 자, 규원가 기억나요? 규원가. 원래 뭘 바랬다고 했어요? 군자 호구는 못 바래도 그러니까 집안이 좋거나 아니면 인품이 훌륭하거나 근데 나의 현실은 그런 남편이 아니라 장한리역 경박자를 만났다. 규현가 내용이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원래 결혼할 당시 이런 남편을 원했는데 나의 현실은 그것과 정반대의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규현가에서 말하는 훌륭한 남편감 규현가 이제 생각나야 되고요. 규현가가 만약에 생각 안 나고 동동이 이게 배웠던 건가 싶은 사람은 손쉬운 현대문학 고전문학을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찍어서 랜덤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마저도 생각 안 나면 다른 거 해봤자 연결 안 하도 안 돼. 자, 규현가에 나오는 군자호구 훌륭한 남편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등불은 임을 비유한 거고요. 만일 비추실 지지셨다. 만인을 다 비추어 줄 만한 모습이다. 자, 3월 나고 개한 피었다는 뜻이야. 3월이 되면 꽃이 피겠죠? 만춘 달의꽃 만춘. 이제 봄이 완연해. 3월 되면 한 4월이나 5월 초쯤 되니까 이제 곧 있으면 꽃들이 만발하는 만춘이 됩니다. 달의꽃, 진달래꽃, 봄을 나타내는 자연물. 남이 불을 지지 디니셨다. 자, 달의꽃. 은우는 언제 깰 건가? 곧이라고 나왔죠. 핀 달의꽃이 만인이 우러러 볼 정도로 남이 부러워할 만한 너무 아름다운 내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임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달의꽃에다 비유했습니다. 그 아우 동동다리에서 아우는 감탄사예요. 동동다리는 의성어예요. 겹칠 때 둥둥둥 하는 거. 자, 조은구가 각 절별로 후렴구를 통해서 흥을 돋을 때 주로 많이 쓰는 거. 흥을 고조시키는 게 운율감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감탄사, 의성어 많이 자주 쓰는 거. 아까 아으 다롱들이 했던 것처럼 아으 다롱들이 동동 다 악기 소리 흉내내는 말 의성어입니다. 자, 4월 아니 늦어 아으 오실시어 곧거리세요. 자, 4월에 아니 늦어는 아니 있고 여러분 두음 법칙 일어난 형태로 읽으세요. 아니 늦어를 요거 이어적기야. 여기 잘 봐봐. 고전문학 원문을 바로 직독직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전부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끊어읽기로 분철 표기하면 이거가 될 건데 첫 번째 오는 단어 첫머리에 현재는 이렇게 쓰겠죠.
두음 법칙 일어나기 전의 형태니까. 두음 법칙 구개음화 일어나기 전의 형태를 현대어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안이 이죠. 어찌 되었건 간에 봄이 되면 꽃도 피고 새도 울어요. 이건 자연의 섭리야. 근데 이렇게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오지 않을 것 같은 꽃도 다시 피고, 지금 얼마 전에 폭설 내렸잖아요. 아 근데 그 꽃이 펴야 하는 이 시기에 눈이 내려가지고 꽃이 피겠어? 이런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다음 주면 꽃이 핍니다. 이제 벌써 18도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날씨가 막 요동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날씨는 이렇게 변화무쌍하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과 어떤 날씨 속에서도 꽃은 피고 새는 우는 거야. 근데 너는 안 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곡골이 새는요. 약속을 잊지 않고 아으 오실시오. 곡골이 새요.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녹사님 동그라미 치세요. 자, 곡골이 새는요. 뭐 깨꼬리 정도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들인 거야. 봄에 피는 진달래꽃, 꾀꼬리. 자, 곡골이 새는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왔어요. 찾아온 곡골이 새와 달리 녹사님. 자, 녹사님은 고려시대 관직, 벼슬 이름이에요. 녹사. 그러니까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님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자, 너는 오지 않고 곡골이 새는 오고. 대비되는 자연물, 대비되는 자연물 뜻. 나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 여기 봐. 나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객관적 상관물. 님의 처지와 님의 모습과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서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 꾀꼬리는 찾아왔는데 녹사님 너는 왜 오지 않는 거야? 이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기다리고 있는 님은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5월에서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 약은, 자, 수린날 아침에 먹는 약, 수린날 약을 먹어요. 언제 먹냐면 아주 한여름이 되기 직전 초여름쯤에 약을 먹으면 증은에 장존하실 약 줄쳐. 증은해 천년, 천년을 장존, 천년을 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천년을 장수할 수 있는 약이라 받잡노이다. 누구에게? 임에게 밭이 옵니다. 임에게 밭이 옵니다. 그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더위 먹지 않는 약 같은 게 있었어요. 익모초 쑥물 같은 거. 이 약을 먹으면 이미 천년 동안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임에게 바치는 거다. 고로 수린날에 바치는 약은 임에 대한 화자의 뭐예요? 사랑과 정성이겠죠.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는 약. 그리고 수린날에 이렇게 약 먹는 거 세시풍속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먹었어. 그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민간요법으로 익모초물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너무 써. 너무. 니네가 지금 막 홍삼 먹으라고 하면 막 써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100만 배. 아주 100만 배. 난 지금 홍삼 너무 잘 먹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야, 어렸을 때 술이 달면 이상한 거지. 근데 성인이 되고 인생의 쓴맛을 아는 순간 소주가 달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쓴 소주의 100만 배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걸 엄마가 어렸을 때 막 먹이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렇게 민간요법으로 해주셨던 게 약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했던 것 같아. 인스턴트 안 먹이시고 아이스크림도 집에서 막 얼려서 만들어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도 팥을 좋아해. 팥을 좋아해. 그 설빙가도 늘 팥 하나, 망고 빙수 하나, 뭐 아니면 딸기 빙수. 아, 딸기 빙수가 최애지. 딸기 빙수 먹으면 왠지 팥 빙수가 좀 아쉬워. 그래서 그걸 반반 먹거든요. 2그릇 먹던가 차라리. 근데 이제 엄마가 그 팥으로 얼려준 그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늘 비비빅을 먹거든요. 비비빅 아만나를 찾는 세대는 나이가 가늠되는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니네는 뭐 먹지? 뭐 좋아하지? 네가 하셔야 내가 주문할 때 참고합니다.
선생님 아이스크림 잘 시켜요. 요즘 애들은 뭘 먹나요? 아무거나 주면 잘 먹나? 아, 설빙 가고 싶다. 설빙. 미아밖에 없어가지고 왜 우리 동네 설빙이 안 들어오는 거야? 대라보다 설빙 아니니? 우리 동네 그래도 뉴타운인데 뉴타운에 설빙 없는 유일한 진짜 어떻게 뉴타운에 설빙이 없어? 아 정말 사리고 싶다 진짜. 자 6월이에요. 6월로 이제 넘어가면 6월의 핵심 소재는 뭘까요? 6월의 핵심 소재. 거기 6월 보름에 별에가 벼랑이야. 벼랑 절벽 벼랑 발현 빛 다호라. 거기 발현이라고 나왔잖아요. 버려진 빛 다호라 닮았구나. 버려진 빛을 닮았구나. 버려진 빛의 처지 화자입니다. 님에게 버림받은 화자가 자신을 빛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자, 이거 풍속과 세시풍속 절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창풍물에 머리 감고 그 머리 빛을 물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세시풍속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절기상 6월이 되면 벼랑에 버려진 그 빛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버려진 빛처럼 나도 버려졌구나, 버림받았구나. 화자를 비유한 건지 그리고 임을 비유한 건지 소재 구분하는 거 시험에 나와요. 자, 그 다음 밑에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니나이다. 자, 돌아보실. 그러니까 님이 버리고 갔는데 돌아봐 주신다면 그 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줄쳐 존니노이다. 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뭐야? 님에 대한 변치 않은 마음. 님은 나를 버렸어. 님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경별곡에서 괴실한데 존니노이다 이런 거 나와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서경별곡 사랑해 주신다면 주체 괴실한데의 주체 임 주체 찾는 문제. 주체는 주어 대상 객체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주체 문제 한 문제 나와. 고전문학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쫓겠습니다. 따라가겠다고 했잖아. 서경도 버리고 길쌈도 버리고 내 사는 거, 내 사는 동네, 내 고향 다 버리고 내 생업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겠다. 라는 마음과 같겠지. 그러니까 보통 이별한 여성 화자는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래도. 자, 그리고 7월을 보세요. 자, 7월 보름에 백종. 자, 백종이 7월의 세시풍속, 절기상 세시풍속. 백종에는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중양절이라고 적으세요. 중양절. 또는 중앙절이라고도 해요. 중양절. 하나를 빼먹었나? 자, 중양절과 중앙절.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차려놓고 배하여 두고 님을 한데 녀가져. 자, 님을 한데 녀가져는 님, 을이잖아요. 님을 함께. 자, 거기 줄쳐. 님을 한데 녀가져. 원 동그라미. 원은 소원. 나의 소원은 임과 함께 하는 것이옵니다. 라고 소원을 빌겠다는 거야. 자, 다시 중앙절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뭔가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기원할 때 내 소원은 뭐야? 오로지 하나. 님과 함께 하는 거.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소원을 빌고 있어. 이해됐죠? 당신과 영원한 사랑. 이루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8월 가배 추석.
간혹, 추석, 한가위, 추석, 한가위, 갑에. 갑의 날이 바른 님을 매셔놓곤 오늘날 갑에셨다. 자, 님을 함께 모시고 함께 즐겨야 오늘날, 오늘이 지금 한가위라고 치면 한가위 날이 사람들이 가장 8월이죠. 자, 8월 15일이 한가위예요. 한가위, 갑의 추석날. 이때가 추수를 다 하고 가장 풍요롭고 즐겁게 사람들이 즐기는 때야. 추석날은. 추석이 1년 중에서 가장 먹을 게 풍성한 계절이기도 하겠죠. 그때로 치면. 이때가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한가위인데 나에게는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추석은 의미가 없어. 임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한가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석을 하시면 님을 매셔놓건 임을 매셔놓고 같이 함께 지내야 오늘이 진정한 한가위다. 어떤 뜻인지 알겠지? 진정한 한가위의 의미를 즐겁게 지내려면 님이 함께 내 곁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9월 9일. 자,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 자, 아까 약이 2번 나왔어요. 여기서 먹는 약은 님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원래 더위를 먹지 말라고 먹는 약을 술인날 주로 이제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 이건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었어. 근데 여기에서의 약으로 먹는 황화는 화자가 먹는 그 국화차를 말하는 거야. 국화차가 약처럼 좋대. 그 수면 장애가 있거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화차 먹으라고 추천해주기도 하거든요, 의사가. 그러니까 약처럼 먹는 국화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하고 여기서 말하는 약은 달라. 이해했죠? 그 황화가 황화꽃이 국화꽃이에요. 여기 황화고지라고 나와있죠? 고지 꽃이잖아. 누런 국화꽃. 황화꽃이, 국화꽃이. 안에 등이 집안에. 안에 앞에 집자를 넣으시면요. 집안에 국화꽃 차 향이 촥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등이 셰셔 가만하에라.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해석을 잘해야 돼.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황화꽃이 향기가 국화차 향기가 집 안을 가득 에워싸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집안에 아무도 없고 국화차 향기만 나고 있어. 그러면 화자가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국화차 향만 가득한 쓸쓸하고 외로운 집안. 적막함. 외로움과 적막함을 표현한 연입니다. 아까 한가위가 돼도 즐겁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송미인곡에서 자, 타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빈배.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여기저기 산에도 가보고 강에도 가보고 임의 소식 알 길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처마 밑에 반벽청들. 자, 반벽청들 늘 위에 밝혔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빈배만 남겨져 있는 사공은 없는 빈배만 남겨져 있는 배를 보니 님의 소식 알 길이 없는 나의 외롭고 막막한 신세가 사공 없이 혼자 남겨져 있는 너의 처지와 닮았구나. 그 다음에 반벽청등은 손님들이 왔을 때 불 밝혀주는 등이야. 벽등이야. 등. 근데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이 등은 왜 밝혔는가? 둘 다 화자의 외로움을 고조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여기 있는 국화꽃 향기만 가득한 적막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국화꽃 향기. 여기 있는 빈배 반벽청등 같은 거야. 구절이 생각나야 돼요. 사공 없이 홀로 떠있는 빈배. 자, 이거 무슨 처지라고? 독수공방 외롭게 아무도 없이 버려진
화자의 처지가 이걸 보면서 더욱더 외로움을 고조시킨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해석이 국화차 향기만 가득한 빈집은 너무 외로워. 이런 거죠. 그리고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 부용장 적막하니. 부용장이 뭐라 그랬죠? 여자들 머무는 방에 이렇게 치는 그 소품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용장만 적막한 처지. 화자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 처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독수공방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는 것 중에 실솔도 있었어요. 실솔, 부용장, 적막하니 이딴 거 나오면 다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관련 있는 소재들이었다.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나왔어. 만약에 선생님하고 배우지 않은 다른 작품이 나오잖아? 다 이런 게 힌트예요. 표현은 똑같아.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자, 10월 볼게요. 10월에 점이연 바랏 줄쳐. 점이연 바랏이 버려진 보리수 나무, 버려진 보리수 나무 닮았구나. 다오라가 닮았구나. 자, 이것도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잘게 부순 보리수 나무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아까 뭐 있었어요? 빛 하나 있었어요. 별에 버려진 빛, 잘게 점이연 바랏. 밑에 힌트 있어요. 꺾어 버리신 후에 디니실 분이 없으셨다. 디니실, 지니실, 9개월만 일어나는 걸로 읽어봐. 지니실 한 분이 없구나. 꺾어 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거야.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두 번째. 1번은 빛, 2번은 보리수 바랏. 점이연 바랏. 자, 그 다음에 11월 봉당 자리에 한삼 두퍼 누워. 한삼은 얇은 여름 옷이야. 호적삼이라고 쓰시면 돼요. 호적삼. 얇은 혹겹 옷으로. 얇은 혹겹 옷이란 뜻이야. 호적삼. 두퍼 누워. 자, 봉당 자리는 찬 바닥이라고 보면 돼. 찬 흙바닥. 찬 흙바닥에 얇은 한삼 옷을 입고 덮고 누운 거야. 살을 살아온다. 아, 슬프다. 고운님 쓰세옴 늘셔. 너무 슬프다. 고운님을 이별하고 홀로 적막하게 외롭게 흙바닥에 호적삼 덮고 누운 것 같은 화자의 처지. 화자가 지금 처한 처지가 임을 잃고 홀로 외롭게 독수공방하고 있는 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찬바닥에 누워서 얼마나 춥겠어. 요즘식의 표현을, 요즘은 이런 표현 안 쓰겠지만 선생님들 표현은 이런 거야. 모태솔로 있잖아요. 모태솔로. 그래서 연말만 되면 크리스마스 막 지금 연말 분위기도 없고 막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지금도 뭐 솔로지오 아니면은 그 뭐지? 영철 영식 나오는 거 뭐지? 그런 프로 있잖아요. 요즘은 다 모든 게 TV 안에서 아니면 SNS 안에서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현실에서도 사귀는 걸 카톡으로 하고 카톡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전화였고 편지였고, 그리고 연말 되면 선생님은 모든 걸 다 거쳤잖아요. 삐삐, 그 다음에 시티폰이라고 있었어요. 받는 것만 되는 전화, 거는 건 안 돼. 받고 삐삐로 받고 공중전화 줄 서가지고 전화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발전돼서 시티폰이 나온 건데 전화기가 이따만 해. 너무 커. 근데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나는 못 샀고, 이제 친구들 중에 좀 집안이 좀 잘 나가는 부모님 돈 좀 있는 애들은 시티폰을 차고 다녔지. 그래서 늘 미팅할 때 갖고 나와. 과시용. 그래서 아빠 그랜저 몰고 시티폰 차고 오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안 엮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의 매력을 어필해야지. 그런 걸로 어필할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서, 아, 진짜 올해 연말은 반드시 만들이라. 그래서 한 가을쯤 스산한 바람이 불면 적극적으로 연인을 만들기에 막 혈안이 됩니다. 근데 못 찾았어. 그럼 결국 연말에, 아, 올해도 옆구리는 시리고 여우 목도리는 없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옛날 버전이야.
옛날식 표현. 이건 고려시대 표현인 거야. 고려시대에는 버림받은 처지를 빗이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마당 쓰는 쌀이 빗자루 이런 거. 그게 아까 얘기한 점이연 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혼자 진짜 쓸쓸하게 외롭게 솔로 지옥에 있는 표현이 여긴 거야. 동당 호적산. 알았죠? 거기를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자, 내가 이제 진짜 안타까운 건 이거야. 분디남가로 갖고 온. 자, 거기 분디남가로 깎은 분디남가 나무예요, 나무. 분지나무로 깎은 나잘 반엣저 다오라. 자, 반엣저 동그라미 저. 반은 소반이야, 소반반. 작은 찻상 같은 걸 소반이라고 해요. 개다리 소반 이런 거. 근데 그 소반 위에 있는 저 다오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닮았구나 이런 뜻이라 그랬지? 젓가락. 분디나무로 깎은 소반 위에 놓인 젓가락을 닮은 나 이거야. 12번. 작은 소반 위에 찻상이에요. 찻상. 작은 찻상에 뭐 다과를 놨겠죠. 타래가나 뭐 떡이나 과자, 약과 같은 거. 거기 위에 젓가락. 이 젓가락이 나 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이유가 나와요. 나의 알페가 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젓가락을 님이 앉아 계신 곳에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 화자라고 했지. 화자를 젓가락에 비유했다고 그랬잖아. 님 앞에 갖다 놨는데 다른 놈이 그 젓가락을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슬픈 안타까운 그런 처지인 거야. 버림도 받았죠? 결혼은 또 딴 놈이랑 해야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이런 거 되게 요즘도 많이 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결혼은 현실판으로 뭐 이런 것처럼 마지막에 얼리노이 자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니 손 님 앞에 갖다 놨더니 여기 손 다른 사람이 손이라고 나와있지 이어적기 다른 사람이 그 젓가락을 무르잡 너이다 물고 가더라. 의역을 하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처지. 결국은 님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선생님이 풀으려고 준 문제 안에 지금 설명한 모든 게 이별의 정황과 연계될 수 있는 모든 걸